제가 이제 소방경이고 센터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상담하러 오겠어요. 지금 그랬잖아. 센터장님이 와 그러면 왜 그러지? 내가 뭐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편안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평이 있었어요. 저의 그 장점인 것 같고 공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잘 들어주려고 한 것 같아요. 소다톡 조태꿀! 소방에 숨어있는 인물들과 가벼운 얘기도 속 깊은 얘기도 나누는 시간 소방수다 토크 소다톡입니다. 네, 이번 소다톡은 방화 두건과 방화장갑을 제조 공급하는 주식회사 서미트 코아퍼레이션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료 소방관의 상담을 담당하시는 동료 상담사 박승균 소방경, 강윤희 소방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경기 가평소방서 소방경 박승균입니다. 전남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장 강윤이라고 합니다. 두 분께서는 왜 소방관이 되고 싶으셨나요? 와이프랑 같이 다른 시험도 공부하다가 임용 시험을 보고 들어와서 다니게 된 거예요. 그냥 공무원이 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소방관이란 직업은 저거 정말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불길 속에 들어가는 소방관의 모습만 생각을 해서 그만큼 나하고는 관련 없는 삶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집 근처에 할머니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어떤 소방관이 열심히 불 꺼주고 오셨다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안 다치시는 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저희 남편이 체험 공고를 본 거예요. 야 이거 봐봐. 너 이거 해봐라. 그때 그 소방관 두 분이 떠오른 거예요. 저분들 고생하시는데 위로가 되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되게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박승균 센터장님께서는 경기 북부에서 운영 중인 현재의 소담센터 그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소담팀을 구성하셨을 때 저랑 인터뷰를 하셨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동료 상담이라는 거를 시작하신 격인데 어쩌다가 소담팀을 만드셨던 건지 좀 궁금합니다. 동료들이 순직도 많이 하면서 조직 내에서도 굉장히 공론화가 됐어요. 그래서 외부 상담사들이 투입되고 했는데 소방관들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체계로 들어온 게 아니라 상담의 영역으로만 들어온 거예요. 라포도 형성되지 않고 소방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물어보니까 굉장히 이질감이 느끼고 나 소방관 상담 안 해. 이게 무슨 상담이야 이렇게 됐거든요. 그때 어떤 게 가장 힘들었고 어떤 점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가슴 아파해주는 이것만 해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김일수 본부장님이 소담팀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흔쾌히 도움을 주셔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박승균 센터장님은 전직 동료 상담사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강윤희 주임님께서는 지금 현직 동료 상담사라고 볼 수 있는데 소방 조직 전체에 동료 상담사라는 직제가 만들어진 게 소담팀의 영향이 있었을까요? 전문 상담 팀으로 만들어진 것은 전국 최초가 소담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빠르고 최초고 아니고 떠나서 같이 할 수 있는 동료 상담사들이 많아졌다는 거에 대해서 특히 경기 북부에는 소규모 단일팀이지만 전남 같은 경우에는 각 소방서당 한 명씩 다 배치돼서 상담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부러웠어요. 솔직한 바람은 서울이나 인천도 직렬을 가진 상담사들이 각 소방서에 배치돼서 활동을 해줬으면 아니면 본부에 소담센터 팀들이 한 팀씩 다 생겼으면 좋겠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그리고 전남 같은 곳에 상담사 특채가 있고 주임님께서는 특채로 임용이 되신 거잖아요. 네, 저는 경력 체험. 그러면 원래부터 상담사로 활동을 하셨던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008년도부터 17년까지 거의 약 10년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는 곳에서 상담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특채로 임용되면 상담사로만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업무도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전남에 12명의 상담사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 분은 종합상황실에서 상황 관리하고 계시고 또 한 분은 예방과에서 업무도 하고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본부에 심리지원단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상담, 교육 위주로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최근에 저희 전남에서 무안공항에서 제주여객기 사고 있었잖아요. 그런 큰 재난이 있으면 상담사분들이 현업을 내려놓고 다 모여서
직원들 심리나 도민들 이렇게 심리 지원하는 데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때 소방관분들이 굉장히 참혹한 현장을 목격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혹시 그 PTSD를 호소하시는 소방관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직원들이 1000명 가까이 거의 투입이 되었는데 현장에서 업무가 끝나자마자 간단히 만나서 면담하고 체크리스트 작성하고 척도 작성을 하고 그 결과를 보니 1000명 중에 60여 명 정도 되는 직원분들이 마음이 되게 힘들다. 그래서 상담을 이어서 받고 싶다. 전문 기관으로 연계를 요청한다 하는 분도 계십니다. 두 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상담사에 맞는 기질이나 성격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MBTI 아시나요? F 성향 분들, 감정형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감이 상대적으로 편하고 쉬우세요. 그렇다고 난 T인데 상담 못한가 이건 아니고요. 사고형 분들도 그에 맞는 상담 기법이 또 따로 있고 그에 맞는 내담자가 따로 있고 공감 같은 부분도 충분히 연습하면 할 수 있고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여가지고 상담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다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는 그분의 삶의 영역에 침범하지 않고 그분이 원하는 힘든 지점을 함께 해주고 그분이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강화시켜주는 게 상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지랖이 필요한 것 같네요. 맞아요. 오지랖. 동료 상담사가 되려면 필수적으로 뭐 이수해야 되는 교육이나 뭐 자격증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경력 채용이어가지고 심리학과나 교육학과, 사회복지학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경력을 이제 채우고 들어왔거든요. 최근에는 대학원에서 상담 심리 교육을 받으면 소방관서에서 지원을 해주나 봐요. 교육을 일정 부분 들어야 되고 자격증도 있어야 된다는 네, 말씀이죠. 맞아요. 아무래도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마음의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부터 대뜸 마음의 문을 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분들과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시는 노력 같은 게 따로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미소, 목소리 톤 관리를 또 많이 하고 많은 도구들을 가지고 다녀요. 감정 카드라든지 스트레스 측정기라든지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 이런 거 하는 것보다 그냥 나를 이해하는 그런 성격 유형 검사하기 때문에 가볍게 처음에는 다가가려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이제 소방경이고 센터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상담하러 오겠어요. 지금 그랬잖아. 센터장님이 와 그러면 왜 그러지? 내가 뭐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A 센터장님이 옛날 상담사래. 그 옛날에 소담팀을 있고 했대. 거기 가면 도움 받을 수 있어. 이런 소스를 좀 주는 거예요. 요 지점들을 파고 들어가면서 얘기하면 되더라고요. 본인만의 상담 스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휴직한 직원들, 휴직을 왜 했지라는 한번 물어볼 수 있고, 내일이 복직이라 그러면 오늘 저녁 전화 한 통화 해줄 수 있는 게 스쿼드에서 좀 잘 되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구나. 오지랖. 오지랖. 맞아, 오지랖. 저 땡꼴!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편안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평이 있었어요. 저의 그 장점인 것 같고, 푸근해 보이고, 다정해 보인다는 인상이라고. 그런 것들도 하나의 스킬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공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잘 들어주려고 한 것 같아요. 전남 소방에 동료 상담사분이 12분 계시고 또 소담센터에도 뭐 3-4분 정도가 계시잖아요. 소방관분들이 상담을 받을 때 상담사분들을 이제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상담사가 배치된 관서 같은 경우에는 상담사가 보통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고요. 전남이 23개의 관서가 있는데 상담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 7월에 전남 소방본부에 심리지원단이 생겼거든요. 우리 소방서에는 동료 상담사가 없어. 그러면 본부에 있는 저희가 가서 상담을 하게 되고 또 자랑을 한 가지 하게 되면은 조직도 어플이 있는데 어플 안에 상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칸이 생겼어요. 터치를 하고 상담을 신청하시겠습니까? 확인하게 하면은 바로 저한테 전화가 오게 되거든요. 접수 받아가지고 뭐 어디서 언제 만나면 좋을까요? 나는 사무실이 좋아요. 그러면 사무실 근처에 있는 대기실이나 심신안정실 가가지고 상담을 진행하고 노출되기 싫어서 사무실 받기 싫어요 하신 분들은 대기나 근처 카페 가가지고 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동기라든지 아니면 친분 있는 분이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동료나 친분이 있는 사람은 상담이라기보다 상담사라서 비무장이 된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해결책을 찾는. 상담 전에 비밀 유지에 관한 서약 같은 걸 하는 걸로 알고 네네네.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조직 내에서 성추행이나 심한 갑질을 겪으셨어요. 근데 본인은 이거를 외부에 노출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상담하기 전에 비밀보장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고 서약을 받는데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을 먼저 해요. 자해, 타해, 법적인 연루가 되는 부분들은 동의를 받지 않고 관련된 부서나 가족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담자를 지키기 위해서 비밀보장할 수 없다는 걸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하고요. 수행 같은 경우에는 내담자의 동의가 좀 먼저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이 일로 인해서 괴로워지실 것 같고 힘들어지실 것 같으면 다른 해결책을 찾아본다거나 많이 호소하고 훈련해 주실 수 있도록 들어드리고 이런 역할을 해야지 상담이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해결하는 쪽으로 목표를 가지고 상담을 해버리면 정말 상담 필요할 때 상담을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올까봐 예방하는 차원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어떤 계급에서 상담을 많이 오시는지, 많이 상담을 오시는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담 신청하는 케이스들을 보면 계급, 연령, 나이를 따라가지고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신규 직원들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 참혹한 현장에 다녀왔을 때 연차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직원들과의 갈등, 관계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시고 개인적 가정과 관련해서도 상담을 많이 요청하시는 편이고요. 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살아왔던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퇴직해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상담을 해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특별하지 않았던 상담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동료한테 나의 고민을 털어놓을 때까지 그 용기나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믿었기에 상담을 신청을 했을까. 상담 마무리하고 나면 반대님 생각날 것 같다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이런 사소한 감사들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다 생각이 나고 그 마음들이 감사해서 기억납니다. 의도치 않게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경위서를 쓰거나 이런 분들을 만나면 나는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주위에서 낙인도 그렇게 찍히고 그러면 얘기할 데가 없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아니라고 하는데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기억이 나면 주변 동료들의 눈치를 본다거나 나약한 사람으로 비치고 싶지 않아서 상담을 꺼려하는 분도 꽤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여러분, 상담은 나약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예방하고 더욱더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비밀보장 철저히 해드릴 테니까 꼭 연락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내가 강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슬비가 내리다가 어느 순간 비에 다 젖어 있는 나의 모습이 될 때 지금 몸살 감기 이렇게 오잖아요. 가람비가 내릴 때 가람비가 내립니다. 지금 많이 젖으셨네요. 옷 갈아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상담사라고 생각해요. 내가 좀 힘들거나 아니면 내가 요즘 왜 이럴까 이럴 때 옆에서 누군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소방관 상담사니까 쉽게 문 똑똑똑 들어가십니다. 대부분 소방관들이 상담을 할 때가 고민이 있거나 힘들 때, 우울할 때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그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기분이 또 나에게도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세요? 많이 슬프고 안타깝고 많이 괴롭지만 상담 장면에서만 그거를 가지고 오고 집에서는 끊자 이런 생각을 하고 상담에 임하고요. 정말 이제 힘들고 안타까울 때는 저의 기분이나 상황을 동료 상담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너무너무 힘든데 그러다 보면 내가 너무 지치고 나중에 내가 도저히 그 상담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소진된다고 그러거든요. 소진이 되면 상담을 이제 멈추고 쉬는 게 맞아요. 거기까지 가지 않게 동료들이 같이 가지고 중요한 거. 번외로 2026년의 강릉에 소방 심신수련원이 자리를 잡잖아요. 동료 상담사로서 심신수련원이 어떻게 자리 잡아야 된다고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소방관들이 일상에서 벗어나서 몸도 쉬지만 마음도 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나 혼자 쉬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어요 라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소방관 출신 분들이 고민을 하면서 그 안에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거기에 직원으로서 했으면 좋겠어요.
외부에 맡겨서 하다 보면 옷을 입었는데 되게 안 맞는 느낌, 막 이런 느낌도 들 수 있거든요. 그렇지 말고 세팅될 때 소방관들이 같이 고민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고, 소방관 상담사 분도 필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 마음이 아픈 사람, 몸이 너무 아픈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니라 예방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낙인감이 들거나 저 사람 아픈 사람이야 이런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현재 동료 상담하고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는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상담사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에 대형 재난을 겪으면서 상담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상담을 받을 때 즉각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진행되는 상담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면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상담사가 많이 채용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은 소방서 내에 심신안정실, 카페 아니면 상담받는 분의 댁, 여기 가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권역별로 상담 받을 수 있는 트라우마 센터나 치유센터가 지어져서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집단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그런 센터가 지어졌으면 정말 좋겠다. 소방서 안에서 상담이 아니고요. 자유롭게 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상담도 하지만 운동도 하고 헬스도 할 수 있고, 여기 가면 내가 충분히 몸과 마음이 쉴 수 있구나, 이런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고, 소방관의 정신건강을 용역으로 맡기지 않고 내부 상담사에게 쉽게 가서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사이시기 이전에 소방관이시잖아요. 소방관으로서의 앞으로의 꿈이나 포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소방관으로 살아왔다는 거, 그리고 소방관 상담사의 영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다는 데서 감사드리고, 전 나가서도 내 동료와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소방관들을 상담할 수 상담센터 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소방 조직 내에서 상담에 대한 이미지가 좀 개선이 더 되어서 상담받는 게 나약해서 받는 게 아니라 어쩌면 당연한 거야. 대형 재난이나 참호과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 현장을 피하기 마련인데 저희는 안전한 곳에 있다가도 그곳에 들어가야 돼서 당연히 마음의 상처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마음도 근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탄탄하게 해서 회복 탄력성을 높인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예전 같으면 팔에 충격 받았다, 미리 예방을 하면 이 정도나 1 정도 충격 받고 금방 회복할 수 있도록 홍보나 예방 시스템을 갖추고 싶다, 저의 꿈이기도 하고, 아이가 이제 셋이 있는데 우리 엄마 되게 멋진 소방관이라고 친구들한테 자랑해요. 아이가 자랑하는 만큼 멋진 소방관으로 살고 싶다, 그런 멋진 소방관들을 지켜주는 그런 소방관이 되고 싶다, 이런 게 제 생각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꼭 정년퇴직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소방관의 마음건강 지킴이 박승균, 강윤희 소방관과 함께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어디든 최선을 다하는 그대가 바로 우리의 영웅입니다. 소다 톡